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해고자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안을 정부가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해고자와 공무원, 교원 등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학의 교원, 그다음에 소방관과 교도관,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동자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 등도 포함이 돼서 논란이 예고가 됩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그 협약 내용에 맞도록 국내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ILO 핵심 협약 중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이 지난 4일에 한 EU FTA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그런 상태인 것인데요. 이 ILO 협약 기준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법 개정이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에 외교부에 이 세계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를 했고 오늘은 국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이제 공개한 것이죠. 원래는 이걸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정기국회를 겨냥해서 법 개정부터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대통령 직속이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는 게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이 이제 되면서 결국 공익위원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이 경사노위 내 논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개한 이 법 개정안도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이 나오면 노사가 또 반대하겠군요. 그렇죠. 노사 양쪽에서 마찬가지로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 반복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누락됐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라든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이런 내용은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이 없고 그 자체로 ILO 헌장의 협약 위반이고 명백한 노동 계약이다. 그래서 역행 입법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ILO 협약 비준 관련 입법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면서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 핵심 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목소리고 재계 쪽은 뭐라고 그래요? 이 경총이 입장을 냈는데요. 오히려 정부안의 근거가 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애초에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 운영을 통해서 제시한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만큼 대립적, 투쟁적, 폭력적, 불법적이고 이것 때문에 고비용 저생산성 산업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완화라든지 대체근로 허용 이런 방어권 보장을 더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이어갔습니다. 노사의 목소리였고 또 이번 그 법 개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데가 전교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교조는 입장 냈어요? 이 전교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권에서 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공개된 정부안에는 이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입장은 뭘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ILO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 행동권 보장 이 내용이 지금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이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직권 취소 그리고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개정 이런 것들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들 불만이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봅시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너 리스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아우리 라멘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우리 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본사인 아우리 F&B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원여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리도 소송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어. 이 다른 점주들도 이전에 마찬가지 이유로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승리는 소송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와 이제 인수자, 새로운 인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소송의 특징입니다.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라멘으로 홍보가 이루어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SNS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온 만큼 개정된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춰서 오너리스크 발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의무가 바뀐 법에는 들어 있어요? 이 지난해 8월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를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 조항이고 아오리라멘의 이 소송은 이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소송이 되는 셈입니다.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빅뱅의 멤버 대성 관련 의혹도 지금 화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의혹이 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27일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4곳을 지난 4월에 적발했다 이렇게 밝혀서 일부 이제 사실이 확인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업주와 도우미 등의 8명은 지난 5월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데요. 이게 의혹이 커지니까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대성 관련 이 첩보를 수집을 했고 여러 의혹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 이 대성 건물 의혹 전담수사팀을 12명으로 꾸렸다고 또 밝힌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지난 4월에는 이런 의혹 확인을 못한 모양이죠. 이 당시에 여성 도우미 고용은 적발을 했는데 성매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고객이 투약했다 이런 첩보도 있었지만 혐의점이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어떤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경찰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수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